대답이 결국은 각자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걸 자가조직의 원리라고 경영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켜서 합니다, 일을.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니네 셋이 알아서 이 문제 좀 풀어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서 각자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모든 거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어거지 쓰는 나라에서는 한 5분이 캠핑 가시면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쌀도 같이 씻자. 그래서 5분이 손 다짐을 놓고 5이서 같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평등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어거지 평등을 자꾸 주장하는지 몰라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꾸 좀 엉뚱한 평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5분이 가셨어요, 캠핑. 그냥 우리 알아서 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야, 쌀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씻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불 피우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찌개 끓여요. 첫날 찌개 잘 끓이면 돌아오는 날까지 끓여야 돼요. 아우, 찌개 끝내주네. 졸지에 그 사람은 그 캠핑 사회에서 찌개 전문가가 된 겁니다.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분업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착착착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착착착 합니다. 그걸 개미도 할 줄 알고 신개미도 할 줄 알고 벌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알아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남이 하는 일과 조율해가지고 흙덩어리 하나 붙들고 와가지고 내 옆에 동료가 어디다 흙을 놨느냐를 보고 나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괜찮은 곳에 흙덩어리를 놓는 겁니다. 그게 모여서 흰개미 탑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굴뚝 만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합의해서 몇 마리의 일개미들이 우리 여기다 놓을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아직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뭔가 그들 간에 조율을 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자가조직의 원리입니다. 요즘 그래서 경영학이나 리더십 연구에서는 횡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적인 리더십,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회장님이 지금 큰일 났어. 국제 정세가 이렇게 힘든데 빨리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풀면 될까? 알아서 횡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lateral leadership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서 오히려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래서 조직도 요즘은 기업도 그런 걸 장려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개미들 사회의 조직의 원리를 좀 배울 수는 없을까? 저들은 우리보다 그걸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누군가가 리더가 언제나 있습니다. 작업반장이라는 사람이 꼭 있는 법이고요. 무슨 일을 해도 누군가가 목청 높여갖고 뭐 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개미 사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알아서 서로 조율하면서 일을 합니다. 결과물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혹시 저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한 가지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 사회에 노조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저들이 노조를 만들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노조 만들 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미 사회의 노사관계를 연구해서 우리 기업에 적용하면 안 될까? 또 이런 황당한 생각을 저는 가끔 하고 삽니다. 자, 다윈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에 있는 아이디어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취직하면 회사에서 아이디어 내놓으라고 맨날 난립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사는 삶의 거의 대부분이 아이디어 내놓는 일들이에요. 그죠? 뭔가 새로운 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짜는 겁니다. 아이디어 그냥 매일같이 술술술술 잘 나오시죠? 그러면 왜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이거 짜고 있잖아요. 뇌에. 하나 내놓으려고. 그냥 하나
쫙 짜가지고 뭐 하나 꺼내놨어요. 꺼내가지고 회장님 딱 드리니까 회장님이 좋았어. 제품 만들어서 내일부터 팔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 될까? 검증하라 그러죠. 사회에서 먹힐까? 시장에서 통할까? 이 검증이 잘못하면 뭐 5년, 10년씩 걸리는 겁니다. 다윈 선생님 말씀에요. 자연에 있는 저 아이디어들은요. 오랜 수천만 년의 자연 선택이라는 혹독한 검증을 다 거쳤다는 겁니다. 저 검증에서 실패한 놈들은 다 멸종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까치, 은행나무, 개미, 얘네들은 다 저 검증을 거친 것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들이 뭘 갖고 있나를 들여다보고 그걸 가져다가 그냥 주워다가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만 각색하면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이렇게 짜낸 아이디어보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탁월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에 있는 아이디어를 베끼자는 겁니다. 자연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절하자는 겁니다. 그 자연에 있는 아이디어 제가 주워갔다고 해서 자연이 저한테 내 걸 가져갔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거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벌써 6년 전에 제 연구실에다가 의생학 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뭐 거창한 연구센터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간판만 걸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그냥 간판만 일단 걸었는데요. 제 연구실에는 통서번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합니다. 그럼 제 연구실의 이름은 행동생태연구실인데요. 자연의 온갖 다양한 동물들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의생학 연구센터라는 걸 함께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업이 찾아옵니다. 기업이 와서 우리 이런 걸 풀어내야 하는데 뭐 자연에 좋은 아이디어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랑 만나서 우리 뭐 그거에 딱 맞는 답을 금방 내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귀뚜라미는 어떨까요? 혹시 꿀벌은 어떨까요? 뭐 혹시 애기 똥풀은 어떨까요? 뭐 이러고 이제 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저는 공학을 하시는 엔지니어들을 함께 이제 동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얘기하다가 조금만 뭐가 얘기가 될 듯하면 엔지니어들이 가져다가 뚝딱뚝딱 또 뭐 만들어 가지고 와갖고 같이 또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기가 막힌 대박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부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부는 툭하면 우리나라의 R&D 연구비 수준이 국민 총생산 대비해서의 비율로 보면 선진국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다가 그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0%라고 칩시다. 100원의 10%가 10원입니다. 1억의 10%는 1000만 원입니다. 비율은 똑같지만 액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율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액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진짜로 기술 개발해서 한번 경쟁해 보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비율의 몇 배를 우리는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는 투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